한국어 음운 변동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 같죠. 어떤 분이 맞춤법에 대한 불만을 페이스북에 넣었는데 거기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맞춤법이 한국인들에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운 변동의 원리 봅시다. 히읗 받침 소리 탈락 좋아요 했죠. 흐 소리는 모음과 비슷한 소리니까 모음 사이에 들어가면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모음 사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은 의식을 해서 발음을 해야 되니까. 거센 소리, 흐는 공기가 많은 소리, 그드, 브즈 하고 만나면은 당연히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국외음악, 드를 발음하려면 혀 끝을 여기다가 끌어와 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D, 그쵸? 근데 지 발음하려면 어때요? 국외음과 이의 조음 위치가 거의 같기 때문에 혀만 살짝 올려서 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발음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소리가 변할 때는 조건이 있죠. 형식 형태서야 된다. 마디라는 말도 있지만 마지라고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맏형은 국외음화가 안 나타나죠. 형이 실제 형태소이기 때문에 갓천은 국외음화가 나타나죠. 문법적인 조건을 좀 알기는 해야 되지만 원리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음화,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은 둘이 절대 같이 공생할 수가 없어요. 니을 리을로 변하거나 니은 미은으로 변합니다. 온라인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으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죠. 느는 이렇게 발음하죠. 혀끝을 여기 딱 대가지고 이렇게. 근데 르는 이렇게 발음하죠. 조음 위치는 비슷하지만 발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는 비음이고 하나는 유음이고 두 개 연달아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인들만 그래요. 영어는 그대로 하죠. 온라인, 헨리 이렇게 하죠. 근데 발음이 좀 변하고 있어요.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 이름을 우리식으로 유음화 해가지고 헨리 이렇게 부르는 거 뭔가 조금 그러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헨과 리를 따로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콧소리 대기, 비음화, 한국어의 강력한 현상이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어 소리가 부드럽게 들립니다. 받침에서 비음화가 돼가지고 비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어가 아름다워요, 뭐 노래 같아요, 아부인 줄 알았어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도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지 알았었는데 제가 유럽 여행하면서 인정했습니다. 근데 한국어가 이렇게 노래처럼 들리고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비음이 많기 때문이에요. 비음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한국말이죠. 믿는다가 아니고 믿는다. 밥물이 아니고 밥물. 여기 보시면 읍 소리가 음으로 변하죠. 같은 조음 위치에서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밥물이 밥물. 믿는다가 믿는다. 한국말이 한국말. 이렇게 같은 조음 위치에서 비음 앞에서는 비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외국어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한국인들 발음하면은 굿모닝 이렇게 발음하죠. 굿모닝. 모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굿모닝. 북마켓 이렇게 발음하죠. 무 비음 앞에서 윽 소리가 응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모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외국어도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된소리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안 울림 소리 윽, 읒, 읍 뒤에 나오는 그드부스즈는 무조건 된소리가 난다. 근데 된소리가 날 상황이 아닌데 된소리가 돼요. 그래서 된소리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는데 뭔가 발음이 어색하다 보면 이 된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필수적인 의문 현상이 아닌데 된소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불. 표기대로 읽으면 산불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산불로 발음하죠. 발달이 아니고 발달로 발음하죠. 이런 게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운 거죠. 우리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전문가들도 틀립니다. 쑥스럽다, 안쓰럽다. 이거 맞는 표기일까요? 틀린 표기일까요? 둘 다 맞다. 둘 다 틀렸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다. 자신이 없으시죠? 윽, 읒, 읍 뒤에 나오는 그드부스즈는 무조건 된소리 소리가 납니다. 그쵸? 발음 어떻게 해요? 쑥스럽다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니까 또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똑딱 똑딱 이런 거. 똑딱을 써도 이 단은 분명히 뜨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슷한 음이나 같은 음일 때는 된소리를 씁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된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발음하죠? 안쓰럽단가요? 안쓰럽단가요? 안쓰럽다. 이렇게 발음하죠.
그럼 여기에는 이거를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 뒤에서는 된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소리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어려운 건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쑥스럽다는 이 소리가 반드시 된소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표기하지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된소리가 나는 상황이 아닌데 이 소리가 원래 된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시옷, 우리 모두의 스트레스. 네, 북한에서는 안 쓴다고 했죠. 사이시옷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소리가 변하는데 그 두 말이 고유어이거나 아니면은 고유어와 한자의 결합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외래어나 한자와 한자 결합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윤동주 시를 보면은요, 등불을 이렇게 등하고 시옷 쓰고 불로 써놨어요. 받침이 있어도 사이시옷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은 받침이 있으면은 사이시옷은 안 쓰죠. 소리가 변했는데 분명히 등불이 아니고 등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시옷을 안 써요. 외래어에도 또 쓰지 않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대가하고 소리가 달라졌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와 한자의 결합일 때는 사이시옷을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 이럴 때 사이시옷 안 써요. 근데 요 6개는 또 예외예요. 한자지만은 사이시옷을 써요. 네, 이러니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발음이 먼저다. 사이시옷은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안개비, 장맛비 이거 맞을까요? 발음 장마비가 맞나요? 장맛비가 맞나요? 장맛비가 맞습니다. 표준 발음을 장맛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인사말은 인산말이 아니고 인사말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안 써요. 근데 노랜 말이죠. 자, 여기 사이시옷 썼는데 왜 발음은 노랜이 되는 것이지요? 비음 앞에서 으소리가 은소리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랫말이 되는 거죠. 제가 요거는 교재에 넣지 않았어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말이 합쳐질 때 이, 야요, 요유로 시작한다. 야요, 요유는 반모음 이가 들어있다고 했죠. 결국은 다 이로 시작하는 말인 거죠. 여기에다가 니은 첨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죠? 소미불이라고 읽지 않고 솜리불, 시경유가 아니고 시경유,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은을 첨가를 할까? 소미불 이래버리면 이불이라는 의미가 잘 안 살아나잖아요. 니은을 첨가해서 솜니불이라고 이 이불의 의미를 발음에서도 확실하게 좀 보여주려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저는 참 재밌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발음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언중들에게 확산이 되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고 이 과정들을 탐구하는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